자, 감옥의 MB 성명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역사 정통성 부정에 분노한다. 과연 이 말씀에 보수 결집이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일단 무술 옥사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거기 내용에 무술 옥사, 무술년에 여러 사람 옥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겠죠. 자유민주체제 와해 이런 MB의 정치보복 주장과 검찰이 지금 오늘 기소하면서 밝힌 MB 혐의와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스는 MB 것 마침표를 검찰이 찍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가 오늘 나온 겁니다. 검찰은 110억 뇌물, 350억 횡령, MB 기소했습니다. 가공의 시나리오로 짜맞추기 수사했다.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공직임명, 이권사업 대가로 36억 원을 수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7억 원을 상납받았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비자금 340억 원대 횡령,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과정에서 이제 법인세 31억 원을 또 포탈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와대 공무원에게 미국 소송 지원 토록했다. 여기 뭐 청와대 공무원과 외교부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3,402부를 이 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했다. 이런 죄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소리를 문재인 정권 초부터 나는 들었다. 안보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게 북한의 어떤 메시지가 될지 우려스럽다. 개인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시키려는 의도다. 다스 실질적 소유라고 들어본 적 없는 황당한 말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대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대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런 취지로 다투겠다는 여전히 여기 구치소에 검찰이 와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시지는 않는 조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조사 거부 입장이 변한 거 없는 거죠. 좀 주무셨습니까? 그때 여전히 잘 못 주무신다고. 건강 상태는 비슷하다고 저희가. 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MBN 뉴스와이드 벌써 7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좀 서둘러 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부터 답 주십시오. 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네. 끝까지 본인을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루이자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더 말할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패널더러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저분의 말에 대해서는. 네. 김광덕 부장님. 오늘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무술 옥사,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를 노린 거다. 네. 이런 거를 주장하려면 예. 오늘 그 기소한 내용인 111억 뇌물, 예. 다스는 MB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예.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보복 주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보다는 죽은 권력 수사에 많이 과거의 검찰이 네.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그런 말을 이런 논란의 주장에 받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박사는 어떻게 발언? 예, 저는 뭐 다른 이야기, MB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유민주주의의 와해라는 저 표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과 법에 의한 그 부분들이 핵심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런데 그 법에서 이 문제들을 16개의 혐의를 그 들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정당하게 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와해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본인과 부인에게 검찰 수사를 거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무술 옥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군주인 양, 왕인 양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끌어다 쓰는 것 참 답답하고 불편하네요. 예, 뉴스와이드 7시가 넘어갔다는 건 확실합니다. 7시만 넘어가면 목소리를 높이니. 예? 양 박사. 한번에서 최진영 변호사로 갈까요? 예. 네, 오늘 A4 용지 한 2-3장 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제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마치고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을 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되묻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안 하셨대잖아요. 정말 이와 같은 어떤 일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입증해 주셔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주시고 법치주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인의 마지막을 좀 역설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을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런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수사에 그러면 협조를 하고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정확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6억 7천만 밝히면 되잖아요. 돈 오간 거 안 밝히고 요새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출처뿐만 아니라 모든 돈과 모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진실을 밝히면 저런 말을 구구절절하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다 올리지 않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확실히 참모팀이 좋은가 봐요. 차명희 전 의원님. 이거 딱 때맞춰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하셨다가 감옥 가실 때 터뜨리고 기소되면 딱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참모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일단은 첫째는 누구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아니고 이거를 구분을 해줘서 저희 말하면 이 법의 잣대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들쭉날쭉 적용되는 것을 미연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계속 나오시면서 계속 밀렸다는 점 하나. 그 점에서 참모가 조언을 잘 못한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털고 가십시다. 이 부분은 인정합시다. 말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쭉 자신한테 탄압이 되오는 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저는 정권이 바뀔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타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혹시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 지경에 왔지요. 그래서 이 성명서를 내면서 이런 심정일 거예요. 여기 제 그림처럼 더 300이라는 영화의 본인이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몰리면서 거의 그냥 막 생사결단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일찍 나설 거 이런 후회를 할 거예요. 제가 참모했다면 이제서 나서도록 그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명서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좀 하도록 조언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누군가의 기획된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누군가에 기획된. 그리고 그런 참모가 있어요 지금 참모다운 참모가. 아 이거를요. 저 앵커께서 지금 물으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 이다 아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변호사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줘서 자신이 법의 잣대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이 두 사람 정윤회 최순실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것도 무슨 관계길래 그랬을지 궁금합니다.